20년 후 A씨의 4억은 27억이 되고요. 10년 후 B씨의 8억은 20억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보통 젊은 시절에는 재테크에 관심이 없습니다. 버는 돈이 적기도 하지만 돈이 생기면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전자기기를 사거나 옷을 사는 데 쓰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모아야 한다는 개념도 희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고 언제든지 다시 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사회생활의 연차가 쌓이다 보면 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계기가 오는데요. 언제부턴가 주변에서 재테크를 일찍 시작한 친구들이 앞서 나가는 게 보이고요. 그제서야 나도 부랴부랴 재테크 책을 읽고 경제 뉴스를 챙겨보면서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시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놓친 후가 되죠. 오늘 드릴 말씀은 투자는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요. 40대, 50대가 재테크를 하면 노후가 풍족해집니다. 하지만 20대, 30대가 재테크를 하면 이건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기회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투자의 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자금과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외에도 시간이라는 강력한 변수가 있는데요. 투자 기간이 길수록 수익률이 복리로 작용해서 수익률은 제곱으로 늘거든요. 이건 20대, 30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연령대별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비율과 실제 투자 금액의 차이인데요. 20대를 보면 전체 투자자의 11.8%를 차지하지만요. 금액으로 보면 2.2%에 불과합니다. 30대 역시도 사람 수로는 19.9%를 차지하지만 투자금은 9.9%밖에 안 되죠. 반면에 40대, 50대, 60대는 투자자 수보다 투자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이 그래프를 단순하게 보면 역시 나이가 많을수록 돈이 많으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 라고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 정도로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20대에 투자를 하는 저 2.2%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30대에 투자를 하는 9.9%의 금액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래의 상위 2.2%가 되는 거고요. 상위 9.9%가 된다는 겁니다. 남보다 일찍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40대, 50대에 투자를 하는 건 어느 정도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20대, 30대는 남보다 앞서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죠. 더 긴 기간 동안 투자할 수 있고요. 그 긴 시간 동안 복리의 힘이 작용하면서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는 거죠. 1인당 생애 주기 추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27살 정도부터 경제생활을 시작해서 흑자 구간에 들어섭니다. 그 이후 꾸준히 소득이 늘어나고 연차가 올라가고 승진을 하면서 43세에 소득의 정점을 찍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소득이 크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면서 결국 61세가 되면 적자 구간에 들어가게 되죠. 인생이 90세, 100세까지 이어진다고 해도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은 27세부터 61세까지 고작 34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20, 30대가 투자에 유리한 이유는 또 있는데요. 소득의 질과 연관이 있습니다. 20, 30대가 버는 소득은 대부분 내 통제 아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고요.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도 적은 시기이기 때문에 진짜 내 소비만 잘 통제하면 그 돈을 얼마든지 투자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40대가 되면 이거 못합니다. 20, 30대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되겠지만 문제는 그 돈이 다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쓰는 돈, 부모 부양, 이거 외에도 여러 책임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자신이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은 더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40대 이후에 투자를 시작하려면 20, 30대보다 훨씬 더 혹독한 자금 통제와 협의가 필요해지죠. 이건 투자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보다 가장 유연성을 갖는 젊은 시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20대, 30대, 40대 연령별로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종목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지지만 여기서는 가장 객관적인 시장 전체를 대변하는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S&P 500의 연간 수익률은 약 10% 정도인데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1970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구간에서 S&P 500에 매월 적립식으로 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투자 성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년 동안 비교해 보면요. 총 53년 동안 644회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익을 본 경우가 486번, 손해를 본 경우가 158번으로 승률은 76%에 달합니다.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한 경우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인데요. 약 53.71%의 수익을 기록한 반면에 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는 44.75%의 손실을 봤습니다. 분명 승률이 높긴 하지만요. 투자 타이밍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1년짜리의 인생을 걸기에는 불확실성이 크죠. 그래서 이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간을 더 길게 늘려서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우세한 쪽의 승률이 점점 100%에 수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투자 기간을 5년으로 늘려볼게요. 그럼 이익을 본 경우가 485번, 손해를 본 경우가 111번으로 승률이 81.4%로 오릅니다. 평균 수익률은 54.02%고요. 연복리도 9.1%인데요. 가장 좋은 구간이 1994년 12월부터 1999년 12월까지로 219.9%를 기록했고요. 최악의 구간은 2004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로 35.79%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구간별로 알아보면요. 거의 대부분 수익을 기록했지만 50%에서 80%의 수익을 기록한 구간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마이너스를 기록한 구간도 있는데요. 투자라는 거는 내 인생을 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진짜 운이 나쁠 가능성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81.4%의 승률보다 18.6%의 손해볼 가능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더 긴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기간을 10년으로 늘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의미 있는 승률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익을 본 경우가 507회, 손해를 본 경우가 29회, 그래서 승률이 95%에 달하게 됩니다. 평균 수익률은 136.95%로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서 복리의 힘이 본격적으로 발휘되는 기간이 되죠. 최고 수익률은 1990년 8월부터 2000년 8월까지 370.46%고요. 최악의 구간은 1999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40.64%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불안 요소는 있죠. 단 5% 미만의 확률이지만 마이너스 40%의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은 다소 불안한 요소인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구간에서 10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100%가 넘으면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 즉 투자금보다 수익금이 더 커지는 분기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복리가 본격적으로 작동해서 수익률이 급상승하는 구간이거든요. 이때부터 내 계좌는 순풍을 단 돛담배처럼 탄탄한 투자를 영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20년 투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총 416번의 사례 중 모두 이익을 기록했고 손실을 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평균 수익률도 435.21%, 최고 수익률은 무려 1367.78%예요. 심지어 최악의 구간에도 72.47%의 수익을 기록했으니까요. 이건 최소한 은행 이자보다도 훨씬 나은 수익을 얻은 거죠. 435%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내 투자금보다 5배 넘게 번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게 번 구간도 300%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4배는 쉽게 벌어가는 거죠. 최악의 구간은 모두 1999년 닷컴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까지를 모두 포함한 기간인데요. 이거 하나만 빼면 진짜 대부분의 경우에 투자금보다 수익금이 큰 골디락스를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의 기준을 20년으로 잡는 거예요.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14년만 투자를 해도 모든 구간에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에 10% 수익률을 보고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장기 투자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장에 오래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평균 10%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시장은 우리에게 오래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선물을 주는데 그걸 몰라서 못 받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20대 A씨와 30대 B씨, 40대 C씨를 설정하고 각각 21년간 적립식으로 S&P 500에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20대 A씨는 아무래도 소득이 적기 때문에 월 50만 원만 투자합니다.
처음에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지만 복리의 힘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원금과 이자에 또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데요. 14년 차부터는 수익금이 원금을 넘어섰고 21년 후에 보니까 1억 2,600만 원의 투자금인데 수익까지 합치면 4억이 돼 있어요. 한 달 50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년 후에 4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30대 B씨를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20대보다는 경제력이 조금 낮기 때문에 월 100만 원씩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결과만 빠르게 보면은요. 8억을 모았고요. 원금이 2억 5천이고 수익금이 5억 5천입니다. 40대 C씨는 앞선 A씨나 B씨보다 조금 늦은 나이예요. 하지만 이 시기가 사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인생의 황금기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2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1년이 지나니까 원금이 5억이고요. 수익금이 무려 11억이네요. 도합 16억이 됩니다. 20대는 4억, 30대는 8억, 40대는 16억을 모았죠. 투자금이 2배씩 뛰니까 결과도 정확히 2배씩 많은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C씨가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C씨는 21년이 지나면서 60대가 됐고 직장도 퇴직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 돈을 당장 사용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이어갈 수가 없죠. 물론 돈을 쓰면서도 나머지 금액을 계속 투자로 이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 시기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볼게요. 그럼 40대 C씨는 최종 성적이 16억이 돼요. 반면에 20대 A씨는 21년간 투자를 했지만 이제 창창한 40대예요. 앞으로 20년의 시간이 더 있고요. 사회적으로 가장 잘 나갈 시기이기 때문에 소득만으로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모아둔 4억 원의 돈은 그대로 계좌에 놔두기로 했습니다. 30대 B씨도 이제 50대고요. 앞으로 10년을 더 계좌에 놔둘 수 있죠. 그럼 이 돈은 연 10%의 복리로 더 굴러가게 되고요. 20년 후 A씨의 4억은 27억이 되고요. 10년 후 B씨의 8억은 20억이 됩니다. A씨는 월 50만 원만 투자했지만 일찍 시작한 덕분에 B씨와 C씨를 뛰어넘어 27억의 자산을 모았고요. B씨도 30대에 시작한 덕에 20억을 만들었습니다. C씨는 가장 많은 200만 원씩 투자했지만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16억에 그쳤죠. 이게 복리의 힘이에요. 20대에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라는 복리가 더해지면서 더 늦은 시기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한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은 거죠. 그리고 인생 사이클을 봤을 때도 50만 원이라는 돈은 20대라면 몰라도 40대가 될 때는 부담되는 돈이 아니거든요. 내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하지만 40대가 돼서 투자를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수입이 많다고 해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죠. 그리고 50대, 60대가 될 때까지 이 금액을 계속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만약에 40대에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이 20대가 매달 50만 원씩 투자하는 거랑 동일한 성과를 내려면요. 매달 336만 9천 원을 투자해야 돼요. 20대는 월 50만 원씩 21년, 거기에 20년의 시간을 더하면 되지만 40대는 월 336만 원씩 21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월 286만 원이면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이잖아요. 20대가 갖고 있는 젊음이라는 가치가 이렇게 값진 겁니다. 젊었을 때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옷을 걸치고 다닌다고 해서 근사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젊으니까 근사한 거죠. 그런데 젊었을 때 그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고요. 지금의 소비에 정신이 팔려서 자신의 그 근사함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깨닫게 되죠. 이 영상을 보시는 젊은 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거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투자에 눈을 돌리고 준비를 한다면 이건 미래의 자신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단지 투자를 일찍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산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40대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비록 조금 늦기는 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니까는요. 그래도 내게 남은 짧은 기간이라도 투자를 하시는 게 그래도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빨리 시작하세요. 그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록 난 투자 기회를 놓쳤다고 해도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지금 8살짜리 자녀에게 28살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 원씩 투자를 해주면
7,600만 원의 자산을 가지게 되고요. 20대 후반에 7,6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가 계속 투자를 한다면 좋겠지만 설사 안 하고 그대로 놔둔다고 해도 60세가 되었을 때 그 금액은 17억 7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단돈 10만 원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만약 28살 이후에 60세까지 매달 10만 원을 적립해서 32년을 더 투자한다고 해도 최종 자산은 23억 5천만 원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이게 또 의외의 결과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복리의 힘은 어리면 어릴수록 기간이 길기 때문에 더 크게 작동하고요. 그래서 어릴 때 투자한 금액이 성인이 된 이후에 투자한 금액에 큰 변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투자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준다면 그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고요.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경제적 독립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건 내 노후에도 유리해지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핵심이죠. 그 시간을 일찍부터 활용하는 게 자산을 불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모든 분들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